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17번째 읽는 시간입니다. 저번의 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제 여기가 잘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저번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그 라틴어 재시험을 앞두고 정말 이제 긴박해가지고 짧게 지금 이제 라틴어 공부를 계속했고 이제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편지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끝낸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거기서 이어져야 될 텐데 March 26 해서 이제 17번째 편지가 시작됩니다. 3월 26일이죠. 그때도 이제 3월 15일이어서 3월이었긴 하지만 이제 이때는 약간 그때 이제 짧게 보냈기 때문에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 또한 짧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편지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D.L.L. Smith. 우리가 D.L.L.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스미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 키다리 아저씨가 주디를 후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걸 조건으로 걸면서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을 거고 답장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대신 이제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보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존 스미스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주디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죠. 그렇게 재미없는 이름을 골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스미스를 얘가 쓰고 있어요. 왜 갑자기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Dear D.L.S. Smith.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읽어볼게. Sir, 역시 심상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Daddy 이랬는데 Sir, you never answer any questions. You never show the slightest interest in anything I do.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딱 톤이 느껴지세요? 지금까지의 그 주디의 유쾌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분노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실 이제 그 약간의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 편지를 바로 읽고 나서 여기를 읽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간격이 없죠. 얘가 뭐 때문에 화가 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키다리 아저씨도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ver answer any questions. 아저씨는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결코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아저씨가 들으면 약간 황당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조건에 자기는 답장 한 번도 안 하겠다라는 걸 말을 했고 주디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주디는 이제 화가 났어요. You never answer any questions. 대답도 한 번도 안 해주고 You never show the slightest interest in anything. 어떤 것에도 그 아주 조금의 그 관심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관심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 다음에 이 부정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I do. 제가 하는 어떤 것에도 약간의 관심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답장을 사실 안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주디를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You are probably the hurriedest one of all those hurried trustees. 여기까지 다 끊어볼까요? You are probably 아마도 아저씨는 the hurriedest horrid가 뭔가 이제 지독한, 끔찍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horridest 이거는 이제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이죠. 그래서 가장 지독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는 아마 가장 지독한 사람일 거예요. 어디에서? Of all those horrid trustees. 우리가 그 우울한 수요일 처음에 그 에세이에서 봤지만 얘가 그 이제 고아의 입장에서 사실 후원자들이 이제 그 후원자들이 오면 힘들게 하고 하니까 후원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뭔가 지독한 그 모든 후원자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후원자일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제 악담을 퍼붓는 그런 정도죠. And the reason you're educating me is not because you care a bit about me, but from a sense of duty. 계속 그 톤을 이어갑니다. The reason, 그 이유라고 하고 나서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근데 관계부사 why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the reason, 이유, 어떤 이유냐면 you're educating me. 아저씨가 저를 교육시키는 이유는 is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나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 부분이 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 not A가 굉장히 길고 but B가 길어서 이제 처음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저씨가 저를 교육시키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not because you care a bit about me. 저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but from a sense of duty. 나는 후원자니까 의무감에서 이 정도 애들은 도와야지. 그래 의무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뭔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주디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편지이다 보니까 이제 톤이 더 잘 드러나서 그 어조 같은 게 드러나서 얘가 화가 났네라는 것을 물론 이제 그냥 그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만 그래서 조금 우리에겐 낯선 주디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굉장히 짧아요. 화가 났는데 막 길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 내용이 끝인데 I don't know a single thing about you.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몰라요. I don't even know your name. 그쵸? 진짜 본명은 이름을 모르잖아요. 존 스미스라고 그냥 가명이지만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진짜 이름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김새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제 자기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가 후원자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답장도 하나도 없고 내가 아는 내용도 없고 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이제 보통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아저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It is very uninspiring writing to a thing. 그래서 이 일단 It's very uninspiring. Uninspiring, not at all interesting or exciting. 전혀 재밌고 신나고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건 정말 재미가 없고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다. 근데 뭐가 그런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가 가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동명사절이었는데 동명사 구였는데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예요. Writing to a thing. 뭔가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이런 그냥 대상이잖아요. 사실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이런 그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딱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뭐 거의 이제 대상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뭐 띵한테 편지를 쓰는 거 이거 그냥 뭔가 나랑 이렇게 교감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런 대상 같은 거기에다 편지를 쓰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아니다. I have no doubt about that you throw my letters into the wastebasket without reading them. 얘는 I have no doubt. 뭔가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I don't have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표준어라고 하면 I don't have가 훨씬 당연히 맞지만, 이렇게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I have no doubt 하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가 됩니다. 그리고 but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쓰였는데 그러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치사로 except 이걸 제외하고 그러면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읽어볼게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 지금 명사절인데 전치사 다음에 이제 명사절 올 수 있어서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심도 생기지 않아요 라는 것은 이걸 제외하고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밖에 의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러면 I have no doubt but that 뭐밖에 생각할 수 없냐 뭐밖에 의심할 수 없냐면 You throw my letters into the wastebasket. 아저씨가 throw my letters 내 편지를 던져버릴 거다. into the wastebasket 쓰레기통에 without reading them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갈 때까지 갔죠. 아저씨가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다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고 아저씨에 대해서 모르고 아저씨는 이제 저를 별로 배려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해봤을 때 이 의심밖에 안 드는데 이게 진짜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주디의 생각에서 지금은 hereafter 지금부터는 from this time 지금부터는 I shall write only about work. 저는 쓸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Only about work. 일에 대해서만 쓰겠다. 일이라는 게 이제 그 학업이겠죠. 얘가 이제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내가 이제 뭘 배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쓰겠다. My re-examinations in Latin and geometry came last week. 그쵸? 그때 이제 제 시험 본다고 막 급해가지고 그런 편지에서 이어지는 편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제시험인데 라틴 과목이랑 그 기하 그 두 개 과목에서의 그 제시험들이 came last week. 이제 지난주에 있었다는 거죠. I passed them both and am now free from conditions. 둘 다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통과하면 이제 완전 행복한 그런 편지를 원래는 보냈어야 되는데 둘 다 통과는 했고 and are now free from conditions. 그 제시험으로부터 이제 자유 상태다. Yours truly, Jerusha Eva. 보이세요? 그래서 주디도 아니고 이제 다시 공식 이름까지 쓰면서 제대로 또박또박. 그래서 이럴 때 좀 무섭죠. 완전 진지. 그래서 여기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슨 사건이 중간에 발생했나 싶을 만큼 저번 편지하고는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키다리 아저씨한테 막 이제 화를 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처음 이런 이제 그 톤을 가진 주디의 모습을 봤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제 처음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주디라는 아이가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기쁠 때든 아니면 되게 이렇게 분노했을 때든 일단 자기 감정을 속이진 않죠. 그래서 숨기지 않고 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 키다리 아저씨도 이제 이 편지를 읽었으면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거고, 우리도 조금 당황스럽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맥락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을 안고 다음 편지를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편지로 같이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읽어주셔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